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17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당 정치라는 패거리 정치. 정당 정치가 현대 정치의 생명. 사전에 보면 정당이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나온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행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만 놓고 보면 정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가 어떤 이는 정당을 일컬어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현대 정치의 특징은 정당 체제이다라며 정당이 없는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극찬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당 정치야말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부패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라고 단언한다. 정당의 정치적 이상은 정당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한 일부 국민이다. 자연히 다른 이상과 이해관계를 갖는 정당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물론 다툼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나라 발전의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다툼이라면 오히려 장려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 싸움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싸움,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것을 시비거리로 삼아 싸우는 이전투구,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 폭력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거리의 패거리 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정당의 정의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고 정권 장악은 단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현실적 목표이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당들은 수단인 정권 장악에만 골몰할 뿐 국리민복에 토대를 둔 정치적 이산 실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로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권력 장악과 당리당략에 골몰하여 국민조차도 그럴듯한 이념과 논리로 선동하여 표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정책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정권 장악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의 보조금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이 정책개발을 활동의 최우선에 두고 힘을 쏟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정쟁에 골몰하다가 선거철이 다가와서야 정책을 개발한다며 부산을 뜨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국리민복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보다는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인기를 끌 만한 정책을 급조하거나 타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령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사적 단체라고 생각한다. 정당을 공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엄연히 사적 이익 단체이다. 이런 정당에다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을 정책 개발과 선거 치르는 비용 등으로 주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정당 보조금 등으로 총 90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과연 이들 정당이 국가로부터 이러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비용도 각 정당에서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고 본다. 100번 양보해서 정책 개발, 선거 비용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정당은 주로 거대 정당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지급되는데 그 정치자금법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이 20석 이상인 정당에 전체 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남은 돈에서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고 보조금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거대 양당이 보조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정당, 이전 선거에서 득표율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은 정당은 혜택을 받기 힘든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정당과 전혀 정치적 이상을 달리하는 신생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불공평한 기준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는 양당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이상을 제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생정당의 성장을 정당 보조금, 경상 보조금에서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의석수와 이전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거대 정당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은 실제 선거와 관련하여 어디든 쓸 수 있다. 거대 정당에 소속된 후보는 이 선거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신생정당의 후보나 정치 신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정치 신인은 웬만한 자금 동원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거 운동조차 하기 어렵다. 선거 운동원을 쓴다거나 현수막 제작은 물론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탁금 마련과 공보물 제작조차도 버거로울 수 있다. 거대 정당 소속 후보는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동원하고 멋진 현수막을 만들고 두툼한 공보물을 만들고 업체를 통해 잘 만들어진 홍보 메시지를 통신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아무리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해도 부담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대 정당 후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상위 선거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들 그대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15% 이상 득표율 달성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는 규정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법 자체가 그들 후보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언론 보도나 방송, 여론조사 등도 그대 정당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까닭이다. 그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는 결국 평소의 경상보조금은 물론 선거 시에는 선거 전 선거보조금과 선거 후 선거비용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나랏돈을 받아가는 셈이다. 선거는 그대 정당이 국고에서 돈 타가는 큰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선거 비용은 아무래도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거 비용을